이따 클리닉 때 다 갖고 와. 이거 풀릴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수혈을 해보자. 등차 수혈, 등비 수혈 다 까먹었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프면? 일단 클리닉은 아프면 오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건강 제일주의. 사실 지금 그냥 아픈 거보다 중요한 평소에 뭐 엄살 부린 거야? 그냥 아프고 나는 무조건 건강 제일주의야. 건강하고 공부는 안 거지. 뭐 공부 잘해봤자 아프면 뭐 할 거 어디다 써. 쓸데가 없어. 건강이 최우선이야. 최우선. 아프면 오지 마. 수혈을 해봅시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관건은 아마 그래도 수혈이겠지. 수혈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푸는 입장에서는 수혈을 더 싫어하더라고. 계산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자, 수혈입니다. 수혈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얘기하는 거지. 일단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얘기하는 거고 뭐 규칙이 없으면 수혈이 아니야. 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 각각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거고 처음에 있는 걸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쓰고 아래 첨자를 이용해 갖고 표현하지. A, 1, 2, 3, 4 이렇게. 그랬는데 한 개라도 그 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수혈이 아니라고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변태잖아.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잖아. 그래서 한두 개 규칙을 안 따르게 만들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그것들 제외하고 수혈이야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숫자들이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혈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것들을 일반항차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같은 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 거라. 두 가지는 기억나니까 그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7, 77, 777 이렇게 막 되기는 수열이어갖고 n번째 항이 요게 n개인 이런 형태의 수열의 일반항을 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처음 본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가 처음 봤다는데 부끄러워하는데 여기 처음 본 거 아니잖아. 처음 봤잖아. 구면이야 구면. 초면이 아니고. 자, 요거는 딱 세 가지로 간다고. 첫 번째 얘를 만들어. 99 999 그래갖고 9가 n에 있는 거. 그러면 요것들 9로 나눠버리면 이거를 9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7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래 갈 때 9분의 1 했다가 요래 갈 때 곱하기 7하면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만들 줄 알면 되네. 거기다가 9분의 7 곱하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놈은 10에서 1 뺀 거지. 두 번째 거 100에서 1 뺀 거지. 세 번째 거 1000에서 1 뺀 거지. 요거는 10 빼기 1. 얘는 10의 제곱 빼기 1. 얘는 10의 3제곱 빼기 2잖아. 그럼 얘는 10의 n제곱 빼기 1이지. 그래서 10의 n제곱 빼기 1. 요게 지금 9999야. 그거에다가 9분의 7 곱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나온다고 보장은 못해. 하지만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굉장히 확실하게 보면요.
두 번째는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7 뭘로 하지? 7하고 13으로 하자. 7 13 7 13 7 13 막 이렇게 나와.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 홀수 번째는 7, 짝수 번째는 13이지. 그지? 그러면 요거 둘은 항상 이 반복되는 두 수의 평균을 생각해 보는 거야. 평균이 10이지? 7과 13이니까. 홀수 번째일 때는 10에서 3을 뺐네. 짝수 번째는 3을 더했네. 그잖아. 그러니까 요놈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A에는 일단 그 평균에서 여기다가 3을 더할 거냐 뺄 거냐지. 홀수 번째는 빼야 되고 짝수 번째는 더해야 돼. 그때 쓰는 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그때 쓰는 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되고 n이 짝수면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홀수면 10에서 3을 빼라는 소리고 짝수면 10에서 3을 더하라는 거죠. 10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요 두 가지. 특이한 경우의 수열인 거야. 특이한 경우의 수열. 요 두 가지는 뭐 안 나오면 땡큐지만 나오면 우리는 맞추자고. 나왔는데 틀렸어.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지? 안 나오면 땡큐인데 나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여기 이제 특이한 경우의 수열 두 가지였고 문제 등차 수열 하자고. 이런 걸 할 건데 처음 배우는 건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고 있지는 말자 우리. 예? 자율이가 말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3, 7, 11, 15, 19 이런 놈으로 일정한 숫자를 더했지. 일정한 숫자를 더한 거야. 이게 뭐 앞에 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일정한 숫자를 더한 거지만 수열이라는 건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말해줘야 되거든. 정의를 얘기할 때.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보기 편하게 말할 때는 계속 4씩 더해간 수열이에요. 얼마를 일정한 수를 더해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지만 얘를 정의 내릴 때는 연속된 두 항 사이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n번째 항과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다면 둘을 뺐더니 차가 일정한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지금 A2에서 A1을 뺐을 때 4였지? 응? 4겠지 4겠지? 요거에서 요걸 빼도 4고 요거에서 요걸 빼도 4고 요거에서 요걸 빼도 4야. 그러니까 A3에서 A2를 빼도 A4에서 A3을 빼도 연속된 항의 차라고 말한다면 n 더하기 1번째에서 n번째를 빼면 항상 똑같은 차가 나오는 차가 일정한 수열인 거야. 그래서 등차라고 하는 거지. 같을 등자, 등호할 때 차가 뺐다는 소리잖아.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요거를 공통의 차라는 의미에서 공차라고 불러서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연속된 항 요거를 빼봐가지고 일정한 숫자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반항 찾을 땐 이걸 세로로 쓰지? 세로로 써봐. A2 빼기 A1이 D였고 A3 빼기 A2가 D였고 A4 빼기 A3도 D였어. 그래갖고 n번째 항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요 앞에 있었을 것 같은 AN 빼기 AN-1에서 D였다. 이거를 싹 더하지. 싹 더하면 빼기 더하기 없어지잖아. 이렇게 없어져. 그래갖고 왼쪽에는 AN 빼기 A1만 남고 오른쪽에는 D가 있는데 D가 요 1일 때부터 N 빼기 1일 때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N-1개의 D가 있는 거지. D가 N-1개이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말하면 AN은 A1 더하기 N-1D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분명히 n 빼고 나머지 건 숫자를 준다고.
n 빼고 나머지 건 숫자를 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을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워낙에 문자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좀 안 쓰게 되는 문자 써보니까 pm 더하기 q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지. n에 대한 1차식 그냥 쓴 거지. 여기서의 p는 당연히 공차지. 그러니까 어떤 뭐 n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1차식이야. 등차수열이야. 1차식이 나오면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공차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놈도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면 뭐 보통의 방법은 첫 항에다가 n-1 해가지고 공차를 곱하면 돼. 근데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찾자는 거지. 어차피 등차 수열이면 n 앞에 공차가 곱해진다며. 일단 공차가 4였으니까 얘는 4n이요. 무조건 첫 항이 뭔 줄 알아? 첫 항은 n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지. n에다가 1을 넣었더니 3 나와야 돼. 뒤에 빼기 1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했다. 등차 수열.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좀 더 시간이 걸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두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7을 알고 있어. 두 번째 항이 7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7 나와야지. 2 넣었더니 7 나오려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항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등차수열. 알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첫 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항을 알고 있다면 A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3번째 항을 알고 있어. 그러면 7개의 D를 더합니다.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얘가 나오겠다. 항상 그렇다고. 항상.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게 n번째 항을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n 빼기 md를 하면 된다는 거지. 요거하고 더했더니 얘가 나오겠다. 알았죠? 이게 등차 수열이요. 성질 한 개 있잖아. 성질.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 있지? 같은 간격에 있는 놈들 더하면 한가운데 있는 거 2배랑 똑같다. 그지? 기억해야 돼. 이거는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구해. 같은 간격에 있는 놈들 더하면 예를 들어서 A3, A4, A5, A6, A7, A8, A9까지 있다고 치면 3하고 9 더하면 12지. 반 쪼개면 6이잖아. 딱 평균에 해당되는 놈이 가운데 있는 거야. 요 놈을 기준으로 같은 거, 요거 2배를 더해도, 요거 2놈을 더해도, 요거 2놈을 더해도 항상 한가운데 있던 A6을 2배한 거랑 똑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라는 놈이야. 뭐냐면 연속된 3개의 항이 있다면 AN과 AN 더하기 2를 더하면 이거 둘의 한가운데 있었을 AN 더하기 2를 2배한 거랑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게 등차 중항. 기억이 새록새록. 그지? 새록새록. 겨울방학 때 했던 거예요. 새록새록. 그지? 아마도 그 뭐야 한 2호짜리쯤 했겠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기억이 새록새록. 합을 해보자고. 풀고 하자. 풀고. 합을 하자. 등차 수열의 합. 단어는 안 까먹으면서 수학 공식은 다 까먹고 있는 김사열 씨. 자, 1번이에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A2가 44고 A7은 9래. 그럴 때 A15를 구하라고 했는데 A7이라는 놈은 나와 있는 게 A2니까 A2 더하기 5D겠지? 그지? 2하고 5 더하면 7겠네.
A2가 44였거든. 그러면 OD는 마이너스 35여가지고 D가 마이너스 7인 거죠? 그지? 그래 놓고 지금 A15를 구하래요. A15를 구하래요. 뭐 A7 나와 있으니까 A7에다가 8개의 D를 더하면 되는 거지. A7은 9였고 D가 요거 7이었으니 마이너스 7이니까 빼기 56 마이너스 47이지? 맞겠지? 맞지? 맞을게요. 그럼 두 번째 첫 항이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공차가 3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래. 그러면 A에는 공차가 3이요 3n이겠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빼기 35겠지. 그치? 그래야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이게 0보다 커질 때가 언제냐? 12항 보이지? 12항? 그치? 12항부터 양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9xy 27 9하고 x하고 y하고 27 요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첫 항이고 네 번째 항인 거지. 요게 첫 항인 거고 요게 네 번째 항인 거야. 네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d 3개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7이라는 놈이 9 더하기 3d래. 넘기니까 18이잖아. d가 6이고. 그래서 x는 9에다가 d 1개 더한 걸 테니까 15가 될 것이고 y는 x에다가 또 d 하나 더한 거겠지. 15에다가 6 더하니까 21 나온다. 이런 식이지. 그 다음에 4번 a하고 a제곱하고 a제곱 더하기 2 이대로 순서대로 등차수열 있는데 아니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지. 아니 대기랄 이동한 거 아니에요. 공차가 이제 원래는 등차 중앙 보라고 낸 문제 같은데 근데 문제 잘못 낸 거지. 그치?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공차가 2인 게 보여버리잖아. 이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2가 a제곱이라고 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이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등차 중앙으로 풀자는 거야.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쪽 2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넘겼더니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이어가지고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있지.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 아니 합이 나왔죠. 근데 5번은 그것이 아니네. 5번 하고 다음 갈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A하고 B하고 C라고 나가지고 세 개를 더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18이라고 봐도 되지.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등차 중앙 때문에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게 3B가 돼가지고 B가 6인 거지. 맞죠? 그래 놓고 이제 제곱의 합이 140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는데 이게 140이야. 140. 그러면 첫 항이 6인, 이거 가운데 항이 6인 거 알잖아. 그러면 이게 A제곱 더하기 36 더하기 C제곱이 140이어가지고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넘겼더니 104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방법은 요놈이 뭐 A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배의 AC하고 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숫자를 처음에 넣을 때에 이렇게 놔도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A라는 놈은 가운데 항이 6이었으니까 6에서 D만큼 뺀 거 아니야. C라는 놈은 6에서 D만큼 더한 거지. 그치? 요걸로 풀면 요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6 빼기 D의 제곱과 6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2D 제곱 더하기 70이가 되지. 그게 104야. 그래서 2D 제곱이 넘어가면 얼마냐? 32.
B제곱이 16 나와가지고 이게 뿔마 4가 나오는데 플러스로 넣으면 A가 제일 작은 거고 마이너스로 넣으면 A가 제일 큰 거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4니까 세수는 2하고 6하고 10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에 이렇게 공차가 보이게끔 숫자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A, B, C로 놓지 않고 그냥 뭐 B 빼기 D하고 B하고 B 더하기 D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뭘로 하든 상관없다. 어쨌든 지금은 세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0이겠지? 그리고는 이제 합을 해보자. 등차수열의 합! 이게 있을까요? 가우스가 9살 때 발견한 우리는 그 2배 9살의 2배가 8살이잖아 18세 때 그치? 그 2배 발견까지 안 바란다고 한없이만 바라달라 간곡히 부탁했다. 등차수열의 합 우리 가요리 합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자, 합을 우리는 첫 항부터 빠짐없이 쭉 더해가지고 n항까지 합을 말할 거야. 요거를 우리는 SN이라고 쓸 거고 얘를 일반 항까지의 합이라는 의미에서 일반 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일반 합이라고 했다가 그 일반 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더해보면 뭐 SN이라는 놈이 A1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D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A1 더하기 N-1D까지 더한 거라는 거지. 그냥 더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반대로 한번 더 써본 거야. 뒤에 것이 먼저 오게끔. 그러면 A1 더하기 N-1D 그 전엔 놈은 A1 더하기 N-2D 그 전엔 놈은 A1 더하기 N-3D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했겠지. 끝에 항부터 반대 순으로. 맨 마지막에는 A1이 오겠지. 그지? 요거를 더한 거야. 요거를 쫙 더해서 위아래 같은 놈들 칸에 있는 놈들끼리 이렇게 더해본 거야. 이렇게 더해본 거야. 이런 식으로 더했더니 전부 다 요게 A1 2개 있고 D가 2개고 N 빼기 3개 더하면 N 빼기 1개가 된다는 거지. N 빼기 1개의 D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 동그라미 덩어리가 N개 있겠지? 1항부터 N항까지였으니까 N개 있을 거라고. 2개 더했으니까 2배의 SN이 N개의 이 A1 더하기 N-1D의 모양이 됐다는 거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SN이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합이라고 말하는 SN은 2분의 N 그리고 이 A1 더하기 N-1D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요 N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똑같아.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첫 항과 끝 항 더한 거잖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이놈이 바로 가우스가 발견한 2분의 항의 개수는 똑같아. 여기는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놈이 온다는 거지. 알았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 합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위에 걸로 봤을 때 n 빼고 나머지 거 다 숫자라고. n 빼고 나머지 거 다 숫자야. 그러면 여기 n이 있고 안에 n이 있기 때문에 이거 n에 대한 2차식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n 제곱항이 나온다고. n 제곱항이 나오는 n에 대한 2차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열의 일반 항을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규칙을 봤더니 걔가 이렇게 1차식 모양을 띠고 있어. 그럼 얘는 일반항이고 얘는 일반항이고 걔가 등차수열. 어떤 수열을 봤더니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그 놈은
등차 수열의 일반 합이라고. 일반 합. 그리고 요 일반 합을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3개 있다고 했다고. 확인해야 될 사항. 첫 번째로 요거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일반 합. 그지? n으로 묶어져 있지. n에 대한 1차항이 있을 수 없잖아. 상수항이 없다고. 1차항이 아니라 상수항이 없다고.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C가 없는지 C가 있는지를 봐야 돼. C가 없다면 그냥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에요. 1항부터 규칙을 가는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C가 있다는 건 첫 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첫 항만 따로 빼서 더했다가 첫 항을 다시 더해주니까 상수항이 생긴 거야. 요거는 1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 2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이 있었는데 3n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 있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요거는 분명히 저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요 놈이 뭐냐면 요거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6n 빼기 5거든. 왜 그런지 알려줄 거야. 근데 이거는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 2부터야. 첫 항은 2가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항 때문에. 숫자들을 써보면 2가 있고 2 넣어보면 7이지. 2 넣어보면 7이야. 3 넣어보면 13이지. 4 넣어보면 19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6을 더할 거니까 25가 되는 이런 수인 거야.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60 더해져 있잖아. 여기만 60 안 더해져 있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을 2로 보지 않고 1하고 거기다 나중에 1 더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요 놈은 뭐 당연히 n번째 항은 6n 빼기 5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의 합을 구해보면 이렇게 합을 구한 거야. 이렇게 이놈의 합을 구해보면 2분의 항은 n개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거예요. 그래 놓고 요것도 하나 더 있으니까 더하기 2를 해준 거지. 그랬더니 얘가 지금 6n제곱이니까 3n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n이니까 빼기 2n이 됐고 요 더하기를 붙은 거야. 이렇게 첫 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항이 생기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것을 딱 보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에서 저놈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돼 있어. 틀린 거야. 왜냐면 첫 항의 규칙을 안 따르잖아. 근데 1번에 이런 게 있어. 이 수열은 2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럼 맞는 거야. 2항부터는 규칙을 따르잖아. 1항은 안 따른다는 거야. 통째로 등차 수열이다는 틀렸지만 뭐부터는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은 맞다.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등차 수열인 거 알았잖아. 공차를 알아야 돼. 공차. 이거 전개해보면 2분의 d의 n제곱 그리고 2분의 2a1 빼기 d의 n 이렇게 되거든. 이건 별로 필요 없고 요놈이잖아. n제곱하면 되죠. 2분의 d가 a요. d가 뭐예요? 2분의 d가 a요. 2분의 d가 a요. d가 뭐냐고? 얘라고. 공차까지 우리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SN을 구해봤더니 3n제곱 빼기 2n이었다. 아까 더하기 1이 있었지만 지금 없다고 치고 요거였다면 a가 3이잖아. 공차가 얼마겠냐고. 공차가 6이야 2배하면 되니까. 그래서 a에는 공차가 6이니까 일단은 6n이야. 첫 항은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 S1이 첫 항이겠지. 첫 항까지의 합. S1은 1이잖아. 여기도 1 집어넣으면 1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빼기 5로 바로 구한 거야 아까. 이렇게. 알았죠? 원래는 일반 합을 가지고 일반 항을 구하려면 AN이라는 놈은 SN에서 SN-1 빼는 형태로 구해야 되잖아. 얘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얘는 1항부터 n 빼기 1항까지 합이니까 빼버리면 a n항만 딱 남잖아.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 원래는. 근데 n에다가 1을 못 넣어. 얘 때문에. n에다가 1을 못 넣는다고. 그래갖고 2항까지의 규칙을 구해놓고 1항은 따로 확인하는 거야. 원래는 그런 거라. 근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지. 내가 방금 보여줬던 게 그 방법인 거고. 처음 듣는 거 아니거든 당신들. 근데 어째 우리 송준서마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데. 아니 근데 그 제가 저번에 무슨 이쪽에서 막 그거 무슨 미분하고 최고참 그거 빼면은 그 일반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분하고 최고차항을 뺀다고? 그러니까 그 최고참 개수를 빼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뺀다고? 네. 근데 미분을 알아? 네. 그렇게 있으면 비슷해. 왜냐면 제곱이니까. 왜냐면 요거 2배 할 거니까. 요거를 미분한다는 건 요거를 n으로 미분한다는 건 이 지수가 내려오는 거야. 6n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가 요걸 미분하면 요거거든. 그래서 요걸 뺀다고? 네. 그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항상 되나? 잠깐만 해보자. 나는 그렇게 기억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이었다고 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아니 가요리는 미분을 모를 거 아닌데 더하기 A를 하고 지수가 내려오는 빼요. 뒤에 Bn은 뭐예요? 이게 1제곱이니까 A 빼야 돼. 1이 내려오고 A를 빼라고. 최고참 개수 빼는 A 더하기 B 만들려고. 뭐 그냥 아니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잖아. 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니까 첫 항을 만들려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가 돼야 되니까 뭐 이걸로 외우고 기억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으니까 규칙은 같네. 그럼 Bn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x의 n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지수 하나가 내려와. 그러면서 지수가 하나가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를 미분하게 되면 3x라고 하자 이거. 3x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지금 1제곱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1에다가 x의 0제곱 돼버립니다. 0제곱은 숫자 1이잖아. 근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고작 요 등차 수열 알려고 수tun을 먼저 배워야 돼? 어? 어떻게 생각해? 바람직한 방법이야?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고정했으면 수초로 할 텐데 그럼 미리 안 오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2배인 건데 그냥. 겨울방학 때 뭐 누가 발견했다고 정훈이가 발견했다고 막 했다. 그놈이긴 한데 미분을 쓰라고. 아니 고작 등차수열 일반항 찾으려고 미분을 해야 돼? 그리고 미분을 배울 때쯤이면 등차수열 일반항 따위 안 찾고 있을걸?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으라고 문제가 안 나와. 더 어려우게 나오지. 왜냐면 등차수열은 쉬운 편이니까. 근데 어떻게든 기억하면 좋지. 기억하면. 근데 미분 배우고 있을 때 다시 등차수열 돌아와가지고 이랬단다라고 놀래켜봤자 누가 놀래겠어. 안 그래? 어쨌든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거든요. 일단
설명은 등차수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유튜브에 그게 있어 근데? 네. 저 무슨 뭐 배치도 어둠의 스킬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고작 아니 등차수열 때문에 선행을 해야겠네. 자, 6번입니다. 두 번째 항이 5야.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은 17이었어. 근데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15항까지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요 A8이라는 놈은 A2에다가 6D를 더한 거지. 17이라는 애가 여기다가 6D를 더한 거니까 D가 2인 게 뭐인 거지? 맞죠? 그러면 첫 항은 3이겠지. 3에다가 2 더해야 15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5항을 구해버릴게. 15항은 뭐 A8에다가 7개의 D를 더하면 되는 거지? A8은 17이었고 D는 2였으니까 31인 거지. 그렇다면 15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 15개, 첫 항 3, 끝항 15번째 항 31. 결국에는 이게 34니까 15 곱하기 17이지? 225에다가 30을 더하면 255냐? 15의 제곱이 225잖아. 거기다가 15 곱하기 2를 더한 거지. 30을 더한 거지. 계산법이 수준이야.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2와 74 사이에 m개의 숫자를 집어넣으래. 이거를 싹 더했더니 950이 된다는 거거든. 싹 더했더니 950이 된대. 요거 이게 첫 항이고 이게 끝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이 몇 개요? 항이 몇 개요? 아니 2가 첫 항이고 74를 끝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이 총 몇 개냐고. m 더하기 2개. 그지? m 더하기 2개. 놀래. m 더하기 2개잖아. 당연히 2개 더 있으니까. 그러면 요놈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분의 항의 개수가 m 더하기 2개고 첫 항이 2고 끝 항이 74인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게 950이라는 거지. 여기가 76이니까 곱하기 76을 반 쪼개면 38이지? 나누니께 25 25 25 25가 25 산수가 빨라야 잘하겠죠. 당신은 나중에 확성할 거 아니고 산수 빨라야 돼. 산수 겁나 빨라야 돼. 암기인데 암기를 바탕으로 산수를 해야 돼. 산수가 빨라야 이게 좀 푸는데 속도가 난다고. 다 만약에 20문제가 나와 학교 시험에 20문제 다 산수야. 10만 단위까지 산수해야 돼. 주겠냐? 주겠어? 우리 로그 계산할 때 계산기 주니? 안 주잖아. 해야 돼. 산수가 좀 빨라야 돼.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10은 80이었고 그다음에 S20은 360이 됐네. 그럴 때 S30을 구하라는 건데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A1 더하기 A10일 거야.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 A1 더하기 A20이겠지? 여기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A1 더하기 A10은 16이라는 소리지. 10으로 나누고 2 곱한 거야. 여기서 A1 더하기 A20이라는 놈은 요거 나눠갖고 나눴더니 36이잖아? 그치? 요런 산수를 빨라야 돼. 예. 빼보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볼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다고 생각을 하면 A1 사라지고 A20에서 A10을 뺐어. D 10개 남겠지? 그지? D가 10개 남겠지? 10D가 되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20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딱 해놓고 D가 2잖아. D가 2인데 D를 쓰게 될지 뭘 쓰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둬 놓고 S30을 보면 구하라고 했던 S30 요거는 2분의 여기 30이고 여기는 A1 더하기 A30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게 A20 더하기 10D지. A1과 A20 더하면 36이라며. 그러니까 요렇게 합이 36이야. 10D가 20이야. 더하니까 56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이 지금 2분의 30에다가 36 더하기 20 되는 거지? 56 된 거예요. 그래서 30 곱하기 56을 반 쪼개면 28. 그래서 곱했더니 840. 이런 식으로 돼요. 요거는 좀 중요한 유형이야.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야 아마. 8번 같은 유형은. 근데 뒤에서도 계속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합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2, 그다음에 공차가 4. 그럼 뭐 일반항을 찾아보면 AN이라는 놈은 공차가 4니까 일단은 4N.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6이지. 이게 일반항이잖아. 요 놈들을 합을 구하면 SN을 구해보면 SN이라는 놈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항이 마이너스 22, 끝 항이 요거거든. 그러면은 요놈은 지금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n 제곱 빼기 우리 지금 11과 13이니까 24n 이렇게 됩니다.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잖아. 지금 최소값을 구하네. 꼭지점 찾으라는 거 아니야? 최고차항이 2인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놈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있지? 그치? 그거 찾으라는 거야. 이게 식으로 푸는 방법인 거야. 근데 우리는 똑똑하잖아. 안 하는 거구나. 우리는 똑똑하잖아. 최소를 구하래. 합의 최소를 구하래. 합의 최소를. 근데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양수화돼가지. 그치? 어느 항까지 더했더니 음수들만 싹 더한 거야. 근데 그 다음 항이 양수야. 그럼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논리로 가자는 거야, 논리로. 왜냐하면 식으로 풀 때, 지금은 당연히 이게 시국책이니까 당연히 이쁘게 딱 떨어져, 지금은. 딱 안 떨어지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n값은 분명히 자연수지? 꼭지점일 때가 n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저기가 가운데가 24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오지만 자연수가 안 되게 식을 낼 수도 있잖아. 만약에 23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24가 아니고 23이면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 양쪽이 어떤 놈일 텐데 그냥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논리로 가자는 거야, 논리로. 자, 처음에 음수였다가 점점 양수화 돼가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합이 가장 작을 때를 구하래. 음수인 것들만 싹 더했을 때가 제일 작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음수인 것들만 싹 더했을 때가 제일 작지. 양수인 거 더해지는 순간 숫자가 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수인 것들만 싹 더했을 때가 가장 최소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게 언제 양수가 되냐? 7항부터 양수지. 4, 7은 28이니까. 그럼 결국에 요 SN이라는 놈의 최소값은 음수였던 것들만 싹 더한 6번째 항까지 합인 거지. 그지? 그 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 넣지 말고 여기다가 6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SN을 안 구했다는 생각에서 6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 6개 첫 항은 마이너스 22 끝항은 여기다가 6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잖아. 아, 네. 그지?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24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72네. 이 방법으로 구하자는 거야. 2차 함수로 구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처럼 이쁘게 나오면 2차 함수가 더 편하겠지. 당연히. 더 편하겠지만 항상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로 풀자는 거야. 논리로. 알았죠? 네. 아니 10번이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 그러면은 5하고 11하고 나머지가 5인수. 몫이 0이고 나머지가 5.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 여기다 6씩 더해가는 거지. 17, 23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6의 배수가 96이니까 90이겠네. 90. 90이 아니라 91. 91이 아니라 95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 제일 마지막 수가. 그러니까 6의 배수보다 1 작은 수들. 1 작은 수들. 그러니까 이놈이 16번째잖아. 이렇게 따지면. 근데 두 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빼야 됩니다. 이게 첫 항이지? 원래는 이게 16번째 거였는데 한 개 빼버렸으니까 이거 15번째 거지? 이 수들의 합을 구하래. 총 15개야.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첫 항은 11, 끝 항은 95. 더하면 106이지. 반 쪼개면 53이지. 15 곱하기 53으로 구하면 된다고. 얼마냐? 라고? 795. 알았죠?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가 있대.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 그러니까 n하고 n 더하기 1하고 n 더하기 2하고 쭉 해갖고 30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n 더하기 0부터 30개잖아. 마지막 수는 n 더하기 29라고 봐야겠지? 그치? 0부터 29까지가 30개니까. 이놈들의 합이 645래. 합 30개잖아. 2분의 항의 개수 30개. 첫 항은 n이고 끝 항은 n 더하기 29잖아. 요게 645래. 여기 45. 그러면 15에다가 2n 더하기 29를 했더니 645잖아. 그러면 2n 더하기 29는 43? 맞지? 43? 그러면 2n이라는 놈이 14지. 그래서 n은 7. 제일 작은 수 뭐야? 제일 작은 수.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이야. SN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놈이 3n제곱 빼기 n 더하기 1이래. 첫 항, 그러니까 이거 일반항 찾으라는 소린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안 찾아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중간에 있는 항만 찾으면 되니까.
어떤 항만 찾으면 되니까 일반항을 안 찾아도 돼.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AN이라는 놈이 SN에서 SN-1을 뺀 거라고 했거든. 이렇게 지금 A1과 A19하라며. A1은 당연히 S1과 똑같을 거 아니야. 나와 있는 게 S라는 식이니까. 그러면 1을 넣어봐. 3 빼기 1 더하기 1로 3이야. A10은 여기다가 10 넣으면 되지. S10에서 S9 빼면 돼. 왜냐면 이게 10항까지 합이잖아. 요거는 9항까지 합이야. 빼버리면 당연히 10항만 딱 남잖아. 그지? 그렇게 구하자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S10은 뭐냐? 10 넣었더니 300 빼기 10 더하기 1이고 S9는 9 넣었더니 3 곱하기 81 243 빼기 2 더하기 1.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뭐 빼니까 57인데 1 한 번 더 빼야 되니까 57, 56이지. 그래서 A1 더하기 A10은 59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이 문제를 위한 풀이잖아. 그냥 찾아버리자고 이걸 보고. AN 세 가지 떠올리라고 했다고.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공차가 뭔지. 상수항은 있지. 그러니까 첫 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지. 그지?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3이야. 그러니까 나는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 요놈 때문에 규칙을 안 따르는 거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면 3n제곱 빼기 n이잖아. 공차는 얼마예요? 6이지. 2,6이 아니고 6이지. 6. 공차는 6이지. 그러면 일단 요거는 6n이야. 요것만 가지고 보라고 했거든. 첫 항이 2인 거지. 1 집어넣으면 1 넣었더니 2 나와야 돼. 빼기 4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이고 첫 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첫 항은 따로 써줘야 돼. 첫 항은 여기다가 읽는 거야. 3이지? 원래 나와 있는 식이 SN이니까 이게 3인 거야. 그러면 지금 A1 더하기 A10을 하라고 했으니까 3하고 10 넣으면 56이네. 그래서 59 나오는 거지. 그지? 일반항을 쉽게 찾아버리면 무조건 이게 더 쉽지. 무조건. 산수를 좀 덜 하니까. 그죠? 산수를 덜 하니까. 얘가 무조건 쉽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항을 바로 딱 보고 구할 수 있는 등차랑 등비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딱 보자마자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준서가 말한 것처럼 미분 활용해가지고 기억해도 되고 내가 말한 것처럼 기억해도 되고 상관없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뭐 개념 설명이었어요.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등차수열만 꼴랑 나가. 시간이 이따 갖고 오는 거야. 이따가 갖고 오는 걸로 하고 숙제를 143쪽까지 할 거야. 알았지? 이따 갖고 오면 그때 클리닉 때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목요일 날 왔었어. 뭘 몰랐다는 거지? 오늘 거기를 갈지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그럼 다음 주에 목표 다 시키면 되죠. 다음 주 목표 나올라? 근데 이거 수요일까지 죽겠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조심히 갔어요. 아프지 말고. 조심히 갔어요.